안녕하세요. 김복준 배상훈의 사건 의뢰 10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 사건 브리핑인데요. 지금 핫해요. 양진호. 네, 오늘은 구속됐다고 기사가 떴더라고요. 구속은 아니고 체포. 긴급 맞아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요. 양진호 회장 나는 뭐 변호사 로펌 유명한 로펌 변호사들 세 군데 그 관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변호사 빵빵하게 붙여가지고 이제 경찰 수사에 대비하는가 싶었어요. 그랬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그 뭐 출석 요구를 해가지고 불러들이는 거는 부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제 그젠가 그 체포영장을 미리 신청했던 모양이에요. 발부는 어제 됐고. 네,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되자마자 바로 그 분당으로 갔어요. 그제 저 위디스크가 있는 데가 분당이거든요. 아마 그 인근의 어떤 오피스텔에서 거주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일종의 뭐라고 해나 본인의 안가 같은 건 아닌데 그런 형태의 업무 공간을 좀 분산시켜 놓은 의미가 있어요. 아주 독특한 업무 방식인데 그게 나중에 수사 내사를 통해서도 왜 그랬는가가 아마 드러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앞에 나오다가 이제 네. 주차장에서 체포가 됩니다. 근데 그 주차장에서 체포한 이유도 또 있어요. 이게 사실은 경찰 실무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경우에 집에 있는 걸 알고 들어가고 두들겨서 그 진입해서 잡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검거 방법은 경계심이 느슨한 상태에서 주차장 내려와서 차 타려고 할 때 낚아채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아마 최선의 선택을 했고 그래서 아마 즉시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입니다. 즉 말하면 영장 집행이에요. 네. 예, 영장 집행. 정식 법원의 판사에 의한 정식 네. 체포고 긴급 체포 아니고 예. 그리고 그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그 기억이 나거든요. 범인을 체포할 때는 도망갈 공간을 주고 근데 사실은 그런 것처럼 하고 체포를 해라. 왜냐하면 막힌 곳에서는 아유, 저항이 상당하고 그럼요. 자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의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보고 제가 아까 교수님한테 여쭤본 게 그거거든요. 이건 제대로 이게 이런 방식이 아니냐 그랬더니 교수님 아까 설명해 주신 바가 있죠. 네. 그 전에 그 윤락 관련돼서 이 여성 성매매 여성을 검거하러 경찰이 6층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때. 거기 뛰어들어가는 모텔, 바람에 예. 그 여성이 그 밑으로 추락해서 사망한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 같으면 이 경우도 아마 단층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무리해서 진입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수사 원칙이에요. 기본적으로 피의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상자가 그때 상당히 뭐라 그러나 지금 양진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뭐 다른 형태의 경우도 겁을 먹고 다른 행동에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그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그러니까 검토해 경찰은 피고인도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죠. 피의자도 용의자도 시민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아유, 그럼요. 경찰이 하는 일입니다. 예. 아마 이제 그 체포를 했고요. 이게 저 여러 가지 이득이 있어요. 영장에 의한 체포를 하게 되면 형사소송법 명기돼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의 그 수색, 압수수색이 가능해요. 영장 별도 없이. 네. 신체 별도 수색이죠. 없이 예. 신체 수색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어떤 그 법리적 검토 속에서 효율적으로 이제 검거를 해서 남부지방경찰청으로 지금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으로 이송을 했어요. 지금 한참 조사 중일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오갈 수 없는 행동으로 공부를 다한 것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보통 이렇게 고개 숙이고 나오잖아요. 근데 고개 절대 숙이지 않더라고요. 딱 그래도 명색이 원호 출신인데. 그렇죠. 본인 스스로도 2천억 자산가이고 자기가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인데 아니, 기여. 자기가 기여를 한대요. 저 성매매 그런 리벤지 포는 올리는 게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근데 아이, 본인 얘기가 이제 예. 그러니까 한국의 앨런 머스크가 돼 갖고 뭐 한국의 IT를 발전시킨다고 하는 본인 주장입니다. 그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뭐 자기가 해명을 해야 되겠죠. 내가 박상규 기자를 만났는데 박상규 기자가 얘기하기를 양진호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포르노물을 수집하는 게 목표라고 했대요. 박상규 기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은 이제 심리 분석가 분들이시니까 나중에 해석해 주셔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저거 정상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분산시켜 놓은 거에 그 증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가 압수수색했어요 경찰이.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실 거라고? 지금 현재 혐의 받고 있는 게 그 전 직원 폭행. 그러니까 이제 아마 진단 나오니까 상해 될 상해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성폭력 특례법. 그게 성폭력 특례법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그거 아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아니고요. 여직원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직원이었던 것 같아요. 여직원을 불러서 자기 무릎에 앉혀놓고 그 포르노물을 여직원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같이 봤다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이건 성추행, 뭐 성희롱 이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성폭법으로 또 엮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총포두검 화형류 단속법 일본도 일본도 네. 뭐 석궁 같은 거 허가 없이 이제 그 했으니까 그다음에 동물보호법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이제 당연히 정통망법이 있겠죠. 그 웨파드 관련된 거. 그게 가장 큰. 거기에 하나 지금 추가된 게 있어요.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아 맞아요. 그것까지 추가됐더라고. 마약을 했던 혐의가 지금 주변인이 진술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 사건을 보는 사람은요. 딱 보니까 빨강 대가리, 노란 대가리, 파란 대가리 쫙 그 직원들까지 하고 지도 그 물들였더라고요. 근데 나는 평생을 범죄한 사람이라 딱 보는 순간 저 새끼 마약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지금 오늘 그 전체 머리상이 나왔어요. 근데 머리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마약을 했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은 쉽게 그 마약 형사들이 보기에는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 규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회 규범 속에 그 적정하게 맞춰서 해야 되는 규칙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양진호 그 회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회장이죠. 회장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양진호 그냥. 양진호는 그런 규칙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본인의 세계 만약에 뭔가 잠식되어 있을 거고 그 일탈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했었을 테니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마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저는 이제 뭐 그렇게까지 깊이는 생각 안 해봤고요. 네. 일반적으로 제 경험에 의하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원색으로 물을 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 원색으로 물을 들이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탈색을 해가지고 완전히 빼고 난 다음에 원색으로 다시 물들이는 그런 네. 방향으로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약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정부에서 뽑는다고 그러죠. 머리 꼭대기에서 일반적으로 한 30가닥 정도를 뽑습니다. 목은까지. 그래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이게 이 그 모발에 단층이 생겨요. 누적 단층이. 띠가 나타나죠. 예, 띠가 나타나요. 그러면 아주 오래전에 그 했던 마약까지 이게 표기가 다 된다고요. 어떻게 보면 기록이에요. 그렇죠. 이 모발에 이 마약 그 이 투약의 근거가 이 명백히 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약 사범들이 눈썹까지 밀어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우리가 용의자로 특정해가지고 한참 추적하다가 이제 우리 말로 딴다. 오늘 따는 날이라고 딱 따러 들어가는데 그냥 아예 머리 없는 친구가 딱 누워 있으면 깜짝 놀랄 때 있어요. 우리끼리도. 머리 뭐야? 그거 이미 다 깎은 거예요. 배꼽 친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깎은 머리 찾으러 또 댕기죠. 형사들이.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양진호의 행태 그 일반인이 그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그 면모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했는데 머리를 물들였다는 걸 보고 혹시 저 사람 마약하지 않았을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내가 그 수다맨인가요? 팟캐스트 가서 그 얘기도 했었거든요. 예, 또 와이프가 교수랑 주고받은 문자 보면 우리 남편 마약한다는 얘기를 있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에서 제가 추론하기로 예, 예. 그 염색 그거 아마 마약 그거 한 거 검사 받을 때 안 나오게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아마 이번 사건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쭉 세트로 그 저 염색하고 나온 걸 보고 저처럼 범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딱 드는 생각은 볼 것도 없어요. 마약. 저거 마약 가능성을 딱 인식하게 돼요. 그런데 역시 이 경찰에 제보된 거는 아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혼한 아내가. 마약을 아내한테도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안 했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경찰에서 마약도 혐의를 두고 지금 조사하는 거죠. 이 사실 그래서 아내가 그 이혼을 요구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하게 된 게 그런 행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폭행을 당한 교수한테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양진호 사람이 이걸 의심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걸 의심해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얘기했을까봐 마약을 얘기했을까 봐 그래서 이 이제 사람을 뭐 잡아놓으려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지금 이제 진술이 나오고 있고 아까 마약 말씀드리지만
마약이 진짜 어떤 마약을 했는지도 이 끝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을 오랫동안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탈색한 이후에 완전히 탈색한 다음에 염색을 한 거죠. 그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그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걸 제일 먼저 의심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면 같이 있던 임원들 탈색을 같이 한 임원들도 마약 검사를 해볼 필요성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네.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자기 혼자만 특별하게 원색으로 그렇죠. 하면 예. 이상하잖아요. 되게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아니 같이 우리는 뭐 우리 회사는 이런 분위기야라는 식으로 해고 이제 슬쩍 넘어가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은 저는 거죠. 그리고 양준호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떻게 뭐랄까 그냥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너도 해봐, 너도 해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자기 화를 시켜가는 그 자기만의 세계를 만드는 하나의 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년이고 이 사람들은 나이가 더 사회적 많잖아요. 위치 예. 같은 거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게 더 많다고 임원이 더 많았다고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뭐 50대 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은 너 빨간 거 해. 왜 안 해? 빨간 거 해. 강요해서 해고 뭐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이미 얘기 나온 거지만 양진호 그 계열사 사장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거래처를 만나 가지고 접대할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아마 뭐 비싼 곳에 가서 먹으면 한 600만 원 상당의 술을 먹었는데 그날따라 법인 카드를 그 계열사 사장이 안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하고 왔나 봐요. 그리고 깜빡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룸사롱에서 그 회사로 찾아갔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자고 무슨 저 욱샤욱샤 하니까 양진호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럼 왜 뭐야? 술값 받으러 왔습니다. 오쇼. 양진호가 거기서 현찰로 600만 원 딱 줬대요. 그러더니 계열사 사장 빨리 찾아. 계열사 사장이 늦게 나타났답니다. 따기로 3대 때렸답니다. 200씩 대당. 그 계열사 사장 그 모멸감 느껴가지고 병나고 그랬었다고. 그렇게 200이란 게 의미가 있나요? 그때도 누구한테 또 200? 저 교수 네. 아내한테 뭐 그 외도했다고 강요했던 그 교수도 한 3시간 때렸어요. 5명에서 한 3시간 때려놓고 마지막에 이 주머니에다가 반으로 접어갖고 5만 원짜리 200만 원을 구겨넣어줘서 그 교수가 거기에 지문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금까지 보관하고 계십니다. 그 영화 베테랑인가요? 베테랑에서 나오죠. 네. 그거는 네. 이제 모 회장 얘기입니다. 그 그룹에 예. 그래서 되게 많이 겹치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말하면 망나니 그의 그런 캐릭터들 있잖아요. 약간 고위층의 망나니 캐릭터들하고 많이 겹쳐서 이런 부분 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수성가형이잖아요. 그건 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의심하는 게 2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수성가일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이전에 아무런 것도 없는데 갑자기 웹하드를 혼자 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말하자면 공업을 했는데 이게 누가 해서 한 건지 그러니까 이 동업자들은 누군지 그럼 동업자들은 얼마나 벌었고 이거는 이 형성 과정이 전혀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바지 사장이었다가 이걸 먹어버린 건지 반대 경우인지 그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사업 방식을 알 수 있는 거고 혹시라도 반대의 경우라고 하면은 실제 쩐주는 뒤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은. 그럼 그건 이 상황의 사건의 규모가 진짜 달라지는 거예요. 양진호가 현재 드러난 거는 박상규 기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젊은 시절에는 어디 뭐 생수 공장 같은 데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실수가 있었다고 하고요. 실수가 있으니까 반성문을 쓰라고 시킨 모양이에요, 회사에서. 그래서 어린 나이니까 양진호가 쪼그리고 앉아갖고 반성문을 쓰고 있는데 이름 얘기하면 알만한 노동운동가 하시는 분이 거기 그 회사에 노조위원장 비슷한 걸 했나 봐요. 지나가다 봤다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는데 반성문을 쓰고 있습니다 하니까 쓰지 마. 그리고 그 반성문을 뺏어가지고 그 노조 하시는 분이 사장한테 뛰어들어가서 이런 거 애한테 시키면 되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진호가 그 이후에도 이분한테 어떤 일을 맡기기도 하고 그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양진호가 지금 현재 드러난 거는 이제 그런 거 등등이 좀 나오고요. 학부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고요. 그렇죠. 무슨 그 모 대학의 뭐
최고 지도자 과정, 경영자 과정, 그런 거 있죠. 뭐 CEO 과정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그냥 솔직히 아무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돈 내면 하는 거니까. 돈 내면은 한 그 과정 이수가 아마 최종 확정인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이제 문제는 마약은 이제 그 잘 아시다시피 일정한 시간이 도구하면 도출하기는 어렵잖아요. 다만 아내 되시는 분이 이혼한 아내 되신 분이 마약하고 자기를 하도 많이 때려갖고 같이 하자고 권유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그 부분에 신빙성 여부가 나올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마약 구입 루트를 또 경찰이 조사해야 되겠죠. 이제 그 부분 그렇고 정통방법 관련된 거는 뭐 웹하드 업체라든지 뭐 장례사까지 장례사도 본인이 운영한 것 같아요. 필터링 회사도 지가 한 것 같고 또 공급하는 헤비 업로드들도 관리한 것 같고 그게 나온다면 이건 거의 뭐 통으로 카르텔이고요. 그 다음에 난 제일 걱정하는 게 상해 부분 뭐 이런 거야 당연히 뭐 처리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일단은 그 변호사 유명한 변호사 최유정 변호사는 나왔고요. 네. 그거를 넘어서서 정관계까지 혹시 이 양진호의 검은 돈에 그 물들어 있지는 않는지 아마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파장이 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양진호 게이트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그렇죠. 될 수도 있는 예. 거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과정 이걸 꼼꼼히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국민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요즘에 그 제주도 여아가 지금 시체로 오늘- 발견이 됐어요. 사망한 채로. 그런데 어머니도 실종 상태이고요. 오늘 배 교수님하고 저하고 둘이 라디오에서도 했는데 배 교수님이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실종 신고는 파주 경찰서에 됐고요. 이분이 이제 그 뭐 나온 것만 보면은 31일 날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서 집을 하고 저녁 8시 반 비행기로 제주도로 입도를 해서 9시 30분에 들어오고 이제 택시를 타고 가까운 그러니까 택시비 5,000원 안에 그렇죠.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보시면 제주도의 제주국제공항 밑으로 보시면은 목포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쪽으로 이제 가까운데 모텔을 잡아갖고 1박 2일 동안 거기에 예. 계셨고 그 뒤에 이제 물론 그 기간 동안 이제 어머니의 아버지죠 아이의 외할아버지가 실종 신고를 했고요. 11월 1일 날 그 다음 날 바로 그렇죠. 했어요. 다음 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했고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뭔가 이 아버지께서도 느낌이 좀 이상하셨을 그렇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1박 2일 동안 지금 핸드폰이 추적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아마 이 비행기 모드였을 거고 그 다음엔 뭐 켜지 않았거나 이랬으니까 뭐 추적이 안 되는 거고 다만 그 중간에 뭐 신용카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극단적 선택을 할 때 많이 쓰는 그 물건을 슈퍼에서 샀고 라이터나 토치 램프까지 샀고 그래서 이제 모텔 안에서 무슨 자국이 나타났는데 그 행동을 했을 것을 추정을 하지만 아마 실패했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새벽 1시에 택시를 타고 지금 여아가 사체로 발견된 곳에서 17km 떨어진 곳에서 해안가 도로에 내려서 계단을 내려가는 건 보이죠. 포대기를 안고 내려가는 것까지가 찍힌 게 마지막. 예. 그리고 나서 아이가 그거부터 17km 떨어진 데에서 사체로 발견된 것까지가 최종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경찰이 그걸 중심으로 수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는 어제 오후 2시에 부검을 했어요. 부검을 했는데 부검을 해보니까 전형적인 익수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아이의 이 폐하고 기도를 절개해서 이 안에서 그 바닷물, 물 그 성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플랭크톤이 나온다면 아이는 물 속에 빠져서 호흡했기 때문에 이 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플랑크톤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그건 익수가 맞아요. 익사가 맞는데 뭐 아마 익사로 이 의사들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혹자들이 얘기했던 모텔 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아이가 사망한 거를 포대기에 안고 가서 유기했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왜 플랑크톤이 문제가 되냐면 그 모텔 내에서 아이를 물속에서 사망케 하고 그러면 이거는 민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랑크톤이 만약에 안 나왔다면 거기서 이제 그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하는 건데 이 아이의 폐에서 프랑크톤이 나왔다는 거는 바다 쪽에서 이제 그랬을 것을 이제 과학수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 왜 그런 포대기로 안고 가냐면 3살쯤 된 아이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의심하는 게 이미 그때 사망했은 거 아니냐라는 의무심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랭크톤이 나왔으면은 그거는 의심이 아니라 그냥 아이가 추우니까 그래서 했는데 아마도 발견되지 않은 것은 보통 이제 그 제주도 해안가 도로라고 하는 것이 이 조금 표차가 있어 갖고 뭐 계단은 아니지만은 약간 내려가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이제 도로 댕길 수 있는 계단이 있을 수 있다면 그쪽으로 이제 입수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그걸 왜냐하면 그게 기점이 되는 것은 아이의 몸무게와 해류의 흐름 그리고 민물 썰물을 계산해 봤을 때 그 시간대에 아이가 17km 갔으면은 이 어머니는 같은 조건이라면 어느 쪽으로 갔을까를 계산을 해 갖고 그래서 이제 추정해서 수색을 하는 것 지금 하고 있는 상황 그것 때문에 근데 어차피 바다라든지 이런 데 이제 익사 가능성 그런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을 해요. 네. 조수간만의 차이, 시간대별로 밀물, 썰물 그 어떤 그 유속 뭐 이런 거 등등을 이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 이 수색 범위를 이제 잡거든요.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제주도 해경 쪽에 좀 알아봤어요 전화로. 그러니까 수색을 좀 강화하겠다는데 지금 한 50명 넘게 수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일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렇죠. 현재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일 그 둘이서 이 투신이라고 한다면 아이가 먼저 뜨는 건 지극히 당연해요. 네. 부피가 아이가 작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성인과 이 아이가 이 같이 물에 빠지면 떠오르는 속도가 아이가 훨씬 빠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수색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어머니를 찾는 게 지금 제일 관건일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상황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든 태어났으면은 시신이든 걷어서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고 그가 어떤 행위를 했던 이건 인간된 도리로서 그걸까지 하는데 물론 그분이 그전에 선택을 했다고 하면은 그건 또 다른 방식으로 사회 제도적인 거나 이걸 하고 또 가족한테 위로를 드려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찾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네. 이것도 계속 수사 결과를 계속 그렇습니다. 보면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 뭐 네. 우리가 단정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현재까지 드러난 현상만 보고 일단 추정하는 형태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방금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네. 그 제주도 어머니 그 아이 어머니가 시체가 발견이 됐다고 얘기 나오고 있네요. 예. 제주항 동부도 방파제 밑에서 이 어머니 33살의 이 어머니의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는데 아무래도 뭐 머리 모양이라든가 입은 모양, 뭐 꽃무늬 잠바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럼 거의 뭐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그 장모 씨인지 여부는 이제 부검을 통해서 예. 네. 일단 외관 가지고는 뭐 예. 그 나갈 때 인상착의하고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그 최종적으로 이 사체 확인은 이제 부검을 통해서 할 것 같고요. 부검을 해야지 이제 이 사건의 전말이 나올 것 같아요. 이분도 역시 어떤 익사로 이제 나온다면 같이 어떻게 보면 아이를 데리고 뛰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지요. 예. 근데 이 부분은 분명히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또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말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동반 자살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 이거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린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서 한 거 아니니까요. 네. 이거는 명백히 살인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이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뛰어들었다면 그거는 명백히 범죄입니다. 요즘에 용어가 그 아직 정립되진 않았지만 요 용어를 요즘에는 부모 자살, 자녀 타살이라는 표현을 그렇습니다. 많이 그렇습니다. 사용을 하고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옛날의 과거의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예. 이거는 그래도 아직 완전히 밝혀진 건 아니고 지금 우리는 네.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네, 네, 거예요. 네. 예. 네. 뭐 다른 변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수사 과정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